나온다. 네. 근데 여기가, 자, 음. XML, JSON, YML, 이런 애들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번 시간이랑 이제 이거를 2시간을 해야 되는 건지 3시간 해야 되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게 뭔지, 왜 쟤네들이 존재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지, 쟤네들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쟤네들은 저래서 존재하는 애들인 거구나. 없으면 안 되네. 내가 공부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동기가 부여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번 시간에. 그렇다 보니까 진도를 막,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외워라잉? 이렇게 하고 가면 안 되고, 얘와 얘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얘네들의 필요성을 명확히 얘기해 줘야 될 것 같다. 천천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데이터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데이터 시리얼라이제이션은 저번에 우리도 얘기했었었는데, 시리얼라이제이션이 뭐지? 시리얼 하면 뭐지? 시리얼 하면은 일련 번호처럼, 그러니까 그거지. 뭐 이렇게 실처럼 길게 시리얼 라인 하면은 이렇게 긴 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시리얼 라이제이션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게 하는 뭐 그런 뭐 이런 거고, 시리얼라이제이션이니까 이거를 길게 이렇게 뽑아내는 작업. 그러니까 그거라고 보면 돼. 이렇게 사각형을 이 실로 뽑아내는 작업이라고 보면 돼. 그럼 앞에 D를 붙여서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은 뭘까? 반대지. 실로 들어오는 거를 네모 형태로 만드는 거죠. 가장 단순한 거는 우리 메모리 영역이 있어. 사각형의 메모리 영역이 있어. 그럼 이걸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려면 위서부터 한 줄씩 이렇게 잘라서 보내면 되지. 연결해가지고 보내고 또 연결해서 보내고 쭉 보내는 거를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보냈으니까 그냥 우주 공간으로 쏴서 버려버리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보냈으면 받는 사람이 있겠지. 받는 시스템이 있겠지. 받는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냥 실처럼 쏴둔 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놔둘 건 아니고, 그거를 다시 받아서, 그러니까 얘가 상대방이 보냈을 때 데이터로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복원하는 작업을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아까 그 시리얼라이제이션 했던 거에 반대 형태로 만드는 거를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용어를 되게 많이 써. 그거를 굳이 우리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직렬화, 역직렬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걸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런 애들이 있더라. 그럼 스트림, XML, JSON, YML. 현존하는 4가지 방법을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여기에서 크게가 아니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 MC큐브가 시리얼라이제이션, 디시리얼라이제이션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솔루션이거든. 그 솔루션도 이 4가지 가지고 다 통신한다. 전문 통신, 스트림 전문, XML, SOAP XML 통신, JSON, 그 REST API JSON 통신, YML은 지금까지 YML로 주세요, 받으세요 한 데는 없었어. 근데 요즘 나오는 솔루션들이나 이런 애들은 YML 많이 써. 오픈 API 스펙도 YML로 돼 있고, 그래서 얘네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계속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어디다 쓰는 물건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지. 자, 데이터, 메모리 공간을 C 공간을 넘어 이동하기 위한 도구, C 공간. 봐봐, 여기 공간부터 얘기하는 게 쉽겠다. A라고 하는 1번 시스템에서 2번 시스템으로, 국민은행에서 까디프 생명으로, 뭐 ABL 생명에서 보험개발원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거지.
그럼 공간이 이동하는 거지. 데이터가 공간을 이렇게 이동해야 될 때 이 네트워크선을 통하는데 네트워크선은 그 쉽게 얘기해서 한 바이트씩밖에 못 가. 근데 힙 메모리 공간은 한 바이트가 아니지. 여러 바이트의 그룹, 객체 메모리 영역인 거지. 메모리 영역을 여기에 있는 메모리 영역을 그대로 이동시켜서 이쪽에 있는 메모리 영역으로 옮겨 놓는 작업을 이쪽은 시리얼라이제이션 한다라고 얘기하고 반대 이쪽은 디시리얼라이제이션 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하기 위한 방법 네 가지 방법이 있더라라는 얘기인 거야. 이게 이제 공간을 이동하는 거고 시간은 뭐냐면 파일 A라고 MC큐브가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기록했어. 그리고 MC큐브 인스턴스가 죽지. 그 다음날 떠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읽어서 기동하는 거지. 이거는 MC큐브가 여기 MC큐브가 깔려 있는 그거야. 여기는 저기야. ABL 생명. ABL 생명에서 어제 죽었다가 오늘 뜨는 시간이 바뀌었지. 그러면서 메모리 영역을 파일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기록했다가 다시 읽었다 하는 시 공간을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영역, 그 데이터 영역을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할 때 필요하다. 그럼 데이터셋을 그냥 펑 옮기면 되지 뭘 자꾸 뭘 해가지고 옮기나요? 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이 선은 한 바이트씩 옮겨가는 거라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얘기를 할 건데 뭔가 필요에 의해서 좀 발전해 온 개념이라고 보면 돼. 스트림을 쓰다가 이런저런 점이 불편하네. 그래서 나온 게 XML이고 XML 쓰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요즘 시스템은 이런데 그래서 제이슨이 나온 거고 제이슨을 쓰다 보니까 또 제이슨은 제이슨대로 이런 거는 좀 아닌데 그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YML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시간이 쭉 흐르면서 나왔다는 거고 스트림부터 지금까지 그럼 얼마 걸렸냐라고 보면은 정확한 건 아니나 한 스트림 전문 통신하고 막 할 때가 벌써 한 아니 80년도 1980년도에서부터 XML 막 나오고 할 때가 2000년도 제이슨 나오고 할 때가 아니 2010년도 대충 YML은 최근 이 정도로 한 10년, 20년 주기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럼 제이슨이 유행이니까 제이슨만 공부하면 되지. 최고 발전된 기술 YML 제이슨만 공부하면 되지. 왜 이걸 다 공부해야 되나요? 다 공부해야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공간을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ABL 생명이고 여기 저기야 은행연합회야. 여기 국민은행이고 은행연합회고 은행연합회가 참 그 통신하고 있는 은행은 우리나라 시중은행 예를 들어 40개 은행이야. 근데 얘는 제이슨 쓰고 얘는 XML 쓰고 얘는 스트림 쓰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럼 스트림은 쓰는 시스템은 요즘 만든 시스템이 아니겠지. 예를 들어 90년도에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겠지. XML도 마찬가지고 제이슨도 마찬가지고 저 기술이 그 레이아웃이 유행할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데랑 MC큐브는 TSK는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다행스럽게도 4개밖에 없다. 얘는 니들 입장에서는 얘는 좀 이따가 알아도 되고 3개만 알면 된다. 얼마나 좋아. 30개 있으면 문제가 될 텐데. 질문. 얘가 왜 필요한 거고 어디다 쓰는 거고 얘가 왜 나를 괴롭히나 뭐 이런 생각 안 들고 쟤도 있어야 되는구나. 나랑 같이 공존해야 되는 친구로서 이해가 됐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 반 이상일 것이고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어? 이걸 배운 적 있었어? 사전조사부터 해야 된다 맞아. XML 배웠었어? 가르쳐는 줬으나 난 배운 적 없고 이건 학원은 나름 가르쳐줬는데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때 커리큘럼에 XML, JSON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음, 음, 음. 그럼 저거를 어떤 때 써먹었어? 어디다가? 학원에서 배울 때? 뭐 OJT 하거나 할 때 했던 거야? 아니면 환경 설정할 때? 스트림은 아마 스트림 통신을 안 했을 것이고 MC큐브 와서 처음 봤을 것이고 XML은 그 소윤이가 딱 적당하게 그걸 했는데 XML 요즘 추세로 보면 XML은 컨피그레이션 그 다음에 뭐 스펙 문서 왔다 갔다 할 때 쓰고 데이터를 실어나를 땐 제이슨. 스트림은 요즘에 안 쓰냐? 써. 그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저게 완전 구닥다리 시스템이냐? 다시 스트림으로 가는 케이스가 좀 있어. 그건 이따가 얘기해 줄게. 자, 오늘 우리는 이걸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얘 배우고 얘 배우고 얘 배우고 얘를 배우면서 아 얘네들이 어떻게 흘러왔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배울 거야. 아 우리 1980년대로 한번 가보자. 니들은 태어났어? 안 태어났지? 나는 내가 75년생이니까 85년을 기준으로 하면 난 10살이네. 컴퓨터가 뭔지 스트림이 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대기 차고 있을 때이긴 한데 그 당시로 가보면 전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엄청 열악해요. 요즘 장비, 요즘 기계인데 저걸 왜 쓰지? 이렇게 이해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때 당시 내가 1993학번이니까 93년도에 컴퓨터를 처음 샀거든. 386, 486 니들은 안 들어봤을 것 같은데 386 PC를 샀어. 근데 그때 하드디스크가 용량이 120메가였어. 하드디스크가 이거보다 더 큰 이렇게 두꺼운 게 한 장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래. 한 개가 이렇게 꽂혀 있었는데 그게 총 용량이 120메가였어. 120메가였고 윈도우즈도 아니었고 도스라고 하는 컴퓨터를 딱 키면 삐 소리 나면서 이렇게 딱 켜지는 까만한 명령을 입력하세요. 나오는 화면이었어. 그래서 전혀 이 그림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컴퓨터는 다 글씨였던 거지. 까만 건 바탕, 하얀 건 글씨.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 이 컴퓨터랑 통신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 물론 어떻게 통신했냐면 전화선을 여기다 꽂아 모뎀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을 거야. 모뎀이라고 하는 걸 PC에 설치를 하고 여기에도 모뎀을 설치하면은 전화선 이제 한전 전화선 우리 전화에 꽂혀 있는 전화선 그거를 여기다 꽂아. 그 다음에 걸면 뭐 삐리비 막 하면서 이제 연결이 돼. 그럼 얘도 이렇게 그걸 이제 뭐 하이텔 이런 거에서 근데 전화선은 진짜 한 가닥이야. 거기 보면 선이 두 가닥인가 한 가닥인가? 적어도 8가닥은 아니야. 그럼 걔는 한 바이트를 8번에 이렇게 보내야 되는 정말 그건 거 진짜로.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를 내 PC에서 우리 경호 PC로 데이터를 옮긴다라고 하는 거가 그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던 거지.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를 조금 보낼까? 그 전송량 이런 거 있잖아. 전송량 완전 정말 보내야 되는 것만 보내고 불필요한 건 안 보내고 그렇다 보니까 막 글씨를 쓰더라도 공백 문자는 없애고 막 이런 띄어쓰기 없애서 보내고 뭐 이런 정말 짠돌이처럼 운영을 하는 거지. 그런 시절에서 그래야만 뭐 여기에 나오는 이메일 같은 글씨로 몇 가지 경우야 잘 지내니 나는 잘 지내 치면은 가는데 한참 걸려가지고 여기 나오면은 또 답변하면 한참 있다가 뭐 이거였어. 그렇다 보니까 막 무슨 뭐 이미지를 전송해가지고 하이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그거였던 거지.
그렇다 보니 그 당시에 나왔던 기술이 이제 스트림인 거지. 데이터만 보내는 거, 데이터만. 그러니까 객체가 이렇게 생겼다. 화면에 이런 거가 있다. 그래서 4번은 7788 이름, 뭐 입사일 이걸 해가지고 이거를 전송 버튼 눌러가지고 전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사원 번호는 뭐 이름은 스카트, 뭐 입사일은 이런 거 이렇게 친절하게 보내주면 좋을 거잖아. 그러지 않아. 데이터만 보내. 7788 스캇 이것만 숫자로 보내는 거지. 그럼 이 7788도 어떻게 하면 4번이 7788이면 상관없는데 7788, 5989, 768 뭐 이렇게 길어 열자다 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프리미티브 타입 설명할 때 인티저 타입이 4바이트야. 4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 영역이 65,530 어쩌고 저쩌고잖아. 기지? 그러면 이 4번이 6만 번 아래다 만약에 라고 하면은 이게 6만이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그 6개 5개겠네. 숫자로 치면은 그럼 6개 5개를 6바이트로 보낼 거냐 아니면 인트형으로 숫자로 바꾸면 4바이트만 보낼 수 있잖아. 그럼 2바이트 세이브 할 수 있는 거거든. 되게 좀 추접스럽지. 그냥 뭐 그 2바이트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쳐야 되냐 인 건데 모뎀으로 데이터 전화선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봤을 때 그 2바이트가 엄청 큰 거지. 데이터 한번 띵 보내고 말 거 아니잖아.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막 할 건데 그 2바이트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였으니까 BPS라고 하고 초당 몇 바이트를 보낼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데 여기에 이 4번을 보내는데 8바이트로 보낼 거냐 4바이트로 보낼 거냐는 전송 속도가 2배 차이 나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낼 때 숫자를 숫자로 보낼 거냐 문자로 보낼 거냐도 따져야 되고 이 사이에 무슨 그냥 이게 지금은 내가 네모칸을 이렇게 쳐줬으니까 얘 4번 이름 대충 보이네. 근데 네모칸 쳐있지 않거든. 그냥 숫자만 막 숫자만 보내는 거지. 우리 이게 MC큐브를 못 봤으면 이게 되게 낯설을 건데 MC큐브 우리 스트림 전문 펴봐봐. 어디가 필드 영역이 그런 거 없어. 그냥 쭉쭉 한 350바이트가 쭉 들어있는 거지. 그리고 스트림으로 통신할 때는 이 데이터만 이렇게 팅 보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뭘 보내야 되냐면 여기에 이만큼은 나는 몇 바이트를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여기 앞에다가 실어서 보내거나 여기다 랭스 데이터를 안 실어서 보낼 거면은 나는 고정해 버려야 되는 거지. 데이터는 100바이트씩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합시다 라고 약속이 돼 있어야 그러니까 스트림으로 하려면 이 데이터를 주고 받고 하는 상대방 그걸 양쪽 피어라고 하는데 상대방 피어가 우리 전문이라고 하자고 전문이란 단어를 잘하니까 전문의 레이아웃을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레이아웃을 모른다 라고 통신을 못 하는 거야. 그 레이아웃이 서로 협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우리 80년도에 만들었던 시스템 우리 MC큐브는 아직도 쓰고 있으니까 전문 정의서 만들어가지고 선우 한 장, 나 한 장 갖고 있고 나는 쏘는 입장이니까 그 전문 정의서대로 띵띵띵 앞에 2바이트 뭐 랭스 달으라네 달아서 평 쏘는 거지. 그럼 선우는 전문 정의서 보고 맨 앞에 2자리는 랭스네 그거 읽고 나머지 읽은 다음에 3바이트 쪼개고 4바이트 쪼개고 5바이트 쪼개야 되겠네. 근데 내가 코딩이 미약해가지고 이 스캇 이거를 여기다가 공백을 붙여서 보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안 붙여서 보냈어. 그럼 그냥 깨지는 거지. 통신 오류가 되는 거지. 이런 식의 통신을 하는 게 스트림 통신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봐봐, 변환된 데이터의 양이 적어서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데이터 자체만 존재하므로 가독성이 떨어진다.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뭔 소리인지 알지? 얘가 이따가 XML, JSON 보면 알겠지만, 니들도 이제 많이 봐서 알겠지만, 이것만 놓고 이거를 안 보여준 상태에서 이것만 이거 칸 없이 이건 틱 주고서
중간에 스캇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들어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다, 뭐 4번이랑 생년월일이 한꺼번에 붙어 있다고 봐봐. 그럼 어디까지가 4번이고 어디까지가 생년월일인지 모르는 거지. 그리고 통신 주체 간 레이아웃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전문정에서 주고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레이아웃 정보가 맞지 않으면 통신이 불가능하다. 업무 자체가 안 된다. MC큐브 전문. 그러니까 스트림 통신을 지원하는 모듈들은 MC큐브 전문, 우리 전문 엔진, 전문 편집 툴이나 뭐 이런 애들, 우리 TCP/IP 어댑터 어쩌고 이제 코드 좀 열어봤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전문, 우리 MC큐브로 치면 EN 메시지가 전문.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시리얼라이제이션,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을 개인이나 막 이런 애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펴서 보내. 전문 펴서 보냈어. 막. 근데 왜 핀다고는 하는데 오므린다고는 안 하더라고.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폈다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EN 메시지로 전문을 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오픈 프로젝트 중에 제일 유명한 거 구글 프로토콜 버퍼라고 하는 애가 있고 아파치의 에이브로라고 하는 애가 있어. 얘네들은 우리 MC큐브랑 비슷해. 우리 MC큐브 전문 XML로 만들잖아. XML로 필드 정의하고 리스트, 뭐 그룹 이런 거 정의해가지고 필드의 타입은 뭐고 이렇게 쭉 정의하잖아. 그런 것처럼 프로토콜 버퍼는 XML인가 YML인가에다가 그 필드 정의하는 것처럼 정의를 해. 그럼 구글 프로토콜 버퍼한테는 그걸 주고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야, 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자바 클래스 만들어줘, C 스트럭처 만들어줘, 파이썬 뭐 만들어줘, 다 만들어주는 거지. 에이브로, 얘는 C로 돼 있는 거고, 얘는 자바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그건 거잖아. 이거 레이아웃 주고, 우리도 MC큐브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파싱하는 자바 객체 하나 만들어. 그럼 이 자바 객체한테 얘 주면은 이 객체로 만들어주고, 이 객체 주면은 얘로 만들어주고 하는 거를, 코딩을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해주더라. 스트림은 이렇다. 스트림 질문. 근데 MC큐브나 이런 걸 아까 똑같은 얘기 안 하고 했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거야. 근데 MC큐브를 했었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니들은 실제 업무에서 저걸 적용을 해봤으니까 이런 게 거부감이 덜하는 거지. 이런 거다. 내가 얘가 80년대나 그 이전부터 있다가 이제 계속 80년대, 그때가 어떤 랭귀지로 치면 어떤 시절이었냐면 코볼 시절이었어. 코볼 뭐 C 이런 언어들. 니들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내 기억에 내가 그 2000년도부터 직장 생활을 했어. 93 학번이어서 93년도에 학교 들어가서 군대 갔다 오고, 남자니까 졸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때는 군대도 길었거든. 그러니까 2000년도에 졸업을 했어. 졸업을 해서 처음 프로젝트에 투입이 된 게 국민은행 차세대 프로젝트에 이제 완전히 그 경우처럼 파릇파릇한 개발자로 이제 들어간 거지. 여담이긴 하지만 너무 늙어 보여가지고 가자마자 넌 대리해도 되겠다. 가자마자 대리이긴 했는데, 하여튼 그때 국민은행 차세대 프로젝트 할 때 데이터 통신을 XML로 하겠다라고 해갖고 막 파격적인 거였어.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면은 이걸로 했어야 되는 거지. 이걸로 해야 되는데 그걸로 안 하고 이걸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국내 XML 전문가 다 데려오고 XML 파서를 만들 수 있냐 없냐 뭐 난리 부르스를 춘 거지. 그러면서 막 지금도 기억난다. 데이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서 멋지지 않냐? 막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맨날 이런 것만 보던 사람들이 데이터 이렇게 보내. 야, 멋지지. 이것만 봐도 야, 이게 최첨단의 기술이야. 이제 이랬던 거지. 봐봐, 이게 이제 2000년도, 내가 경험했던 게 2000년도니까 한 뭐 90년대 후반부터 이게 이제 슬금슬금 나왔겠지. 그때 뭐 대학원 랩, 그러니까 IT 하는 컴퓨터 랩 쪽에서는
XML, 뭐 마크업 랭귀지, SGML, 무슨 ML, 무슨 ML이 막 되게 막 이렇게 많았었어. 그러니까 출판 쪽에서 원래 무슨 ML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게 데이터 앞뒤로 태깅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게 출판업계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 출판업계가 그거잖아. 책을 제본을 뜨려면 타이틀이 있어야 되고, 뭐 헤더 설명 있어야 되고, 본문 있어야 되고, 본문도 뭐 1.0 뭐 이런 목차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그냥 쭉 쓰면은 좀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그냥 쭉 썼지만 거기 앞뒤에다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책으로 제본될 때 프린트 되진 않지만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태깅도 영어네. 이렇게 표식을 달자. 그 표식이 마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본문 앞뒤로 뭔가를 달자라고 하는 그 방식이 마크업이라는 거거든. 마크를 하자. 야, 여기는 헤더야. 여기는 뭐야, 타이틀이야. 여긴 본문이야. 이런 걸 하자라고 하는 게 출판업계에서 나왔던 거고, 그 출판업계에서는 그냥 그걸 쓰다가 이제 IT 업계에서 저걸 가져다가 우리 통신으로 하는 전자 문서 이런 것들도 마크업으로 달자라고 해서 나온 게 제일 내 기억에 내가 알기로 제일 먼저 나온 게 SGML 뭐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그때 충남대학교 대학원 랩 다니시는 선배분이 막 뭐 SGML로 뭐 한다고 하고 그게 뭐예요 막 이랬던 것 같고 XML로 코딩해야 돼 뭐 좀 그 당시에는 XML이 뭐지 막 이랬는데 2000년부터 XML이 나왔어. XML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 Extensible이 뭔 뜻이지? 우리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유인이? 그렇지. 우리 MCQ보다 익스텐션, 익스텐디드,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뭐, 어쩌고, 에이블인 거지? 뭐, 에이블? 저블? 그러니까, 익스텐저블은 확장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확장이 용이한, 뭐, 확장할 수 있는 마크업 랭귀지. 마크업 랭귀지는 아까 얘기했었고, 본문에다가 앞뒤로 태깅을 다는 거, 마크업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존의 마크업 랭귀지 되게 많았거든. 되게 많았는데, 그 마크업 랭귀지들이 갖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면서 확장성 있는 표준을 만들자라고 한 게 이제 XML이라고 하는 표준을 만든 거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지. 아까 동일한 데이터인데 아까 스트림으로 필 때는 이렇게 된 거고 이걸 XML로 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마크 달고 XML 표준을 만들면서 XML을 표준을 만든 기관 단체가 있어. W3C였나? 하여튼 거기에서 XML은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표준을 만드는데 가장 첫 번째 단순한 표준은 마크는 이걸 뭐라고 하지? 중괄호지? 중괄호로 둘러싸야 된다. 그리고 여는 이거를 이제 우리는 태그라고 얘기하지. 태그가 있고 태그는 태그에 이름이 있고 어트리뷰트들이 나온다. 어트리뷰트는 이름과 는하고 더블 코트로 막아가지고 값을 넣는 거다. 여기 띄어쓰기 없이 콤마 없이 띄어쓰면서 여러 개의 어트리뷰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게 마크업 랭귀지의 가장 큰 핵심 특징이지. 데이터를 양쪽 태그로 마크업을 한다.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XML인 거지. 이거랑 봤을 때 어때? 멋지지. 멋지네지. 왜 멋지냐? 이거가 없어도 얘만 보고도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어. 사원이라고 하는 데이터구나. 사원이라고 하는 데이터고 4번은 7788인 거고 사원의 이름은 스캇인 거고 입사일은 요렇게 되네를 이거 없어도 알 수가 있는 거지. 얘는 이게 없으면 전혀 알 수가 이게 입사일인지 폐사일인지 모르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된다. 한번 봐볼까?
자체 설명적 특징으로 가독성을 높인 대신에 가독성이 높아졌지. 가독성이 높다는 거는 이것만 보고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야. 대신에 데이터량이 증가하여 성능에 악영향을 줬다. 이 당시에는 이게 배경 지식이 뭐냐? 2000년도로 오면서 아까 내가 샀던 PC 하드디스크가 120메가라고 했었잖아.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이제 막 그 펜티엄 뭐 5인가 뭐 이게 나오면서 그 당시에 하드디스크가 이제 기가 단위로 올라간 거지. 동그라미가 몇 개가 늘어나게 된 거고 그 뭐더라? 랜선 아니 저기 모뎀선이 없어지고 랜선으로 바뀌고 8가닥으로 나오는 거고 그게 1메가bps 초당 보낼 수 있는 게 1메가를 보낼 수 있는 막 이렇게 막 하드웨어적으로 되게 갑자기 발전한 거지. 급발전을 한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 보내는 거는 아무런 그게 아닌 거고 이 정도 해도 10년도에 이 정도 보내는 속도보다 2000년도 이 정도 보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던 거지. 데이터가 빨리 보낼 수 있고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안 쓸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량이 늘어나는 거가 가독성을 택한 거지. 그런 얘기인 거고. 뭐 대충 설명을 해놨는데 엘리먼트는 이렇게 생긴 거고 어트리뷰트는 이렇게 생긴 거고 코멘트는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었고 XML을 그때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지? 있나? 내가 옛날에 하도 니들 앞에 맨날 옛날 해가지고 무슨 옛날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좀 그런데 XML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입사하기도 한참 전에 그때 노동부 정통부인가 뭐 사나 뭐 해가지고 재취업 과정 뭐 해가지고 한 삼성 SD 그 멀티캠퍼스라고 하는 데서 XML 그때 XML이 유행해요. 아까 2000년도에 막 유행했다고 했잖아. 그때 유행해가지고 XML 교육만 5주를 했어. XML만 가지고 5주를 강의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XML에 관련된 거는 별로 걸 다 가르쳐주고 이걸 가지고 프로젝트 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줄 정도로 XML의 비중이 되게 컸던 거지. 그 당시엔 전부 XML로 돼 있었거든. 근데 그때 강의했던 거 중에 가장 핵심만 엑기스만 뽑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거야. 마우스 커서가 왜 안 가지? 여기 XML까지만 하고 좀 시작. 웰폼드 XML이 있고 밸리드 XML이 있어. 이 두 개 차이를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어? XML은 두 가지 타입의 XML이 있는 거야. 웰폼드 우리가 MC큐브로 왔다 갔다 하는 그 XML들은 다 웰폼드 XML인 거야. 웰폼드 XML은 뭐냐면 지금 뭐 이게 되게 중요하진 않은데 알아두면 되게 좋은 거야. 웰폼드 XML은 XML 문법에 맞으면 되는 거야. XML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 아까 내가 설명한 엘리먼트는 이렇게 생겨야 되고 어트리뷰트는 이렇게 해야 되고 코멘트 이렇게 해야 되고 네임스페이스 나중에 이렇게 해서 꼭 태그를 열었으면 닫아야 되고 연 태그 있으면 닫은 태그 있거나 아니면은 그 셀프 클로징 엘리먼트라고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닫는 앞에 XML 이게 나와야 되고 이게 몇 가지가 있어. 이 몇 가지만 맞은 거를 웰폼드 XML이라 하는 거야. 그럼 그 규칙에 안 맞는 거는 뭐냐? XML이 아닌 거지. 그냥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그건 거야. 여기를 중괄호로 연 다음에 여기를 대괄호로 이렇게 닫았어. 이건 XML이 아닌 거야. 그건 텍스트야. 한자만 달라도. 다 잘했고 여기 한자 틀렸는데 여기 XML에 가깝지 않아요? XML인 거 아니에요? 무식한 소리 하는 거지. IT가 그러냐? IT는 0 아니면 1인 건데 XML이거나 아니거나 인 거지. XML 쪽에 가깝지 않나요? 이거는 이상한 소리 하는 거고. 중괄호로 열고 대괄호로 닫았다 실수로 이건 XML이 아니고 텍스트 파일인 거야. 모든 문법적인 요건이 다 맞았을 때 이거를 웰컴드 XML 해서 얘를 비로소 얘는 XML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valid XML은 뭐냐면 DTD, XSD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혹시?
DTD는 XML은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고 정의하는 게 있어. 뭐냐면 EMP 엘리먼트가 그러니까 XML의 맨 최상위 엘리먼트는 EMP라고 하는 엘리먼트여야 된다. 그리고 EMP 엘리먼트는 EMPNO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아니면 EMPNO라고 하는 어트리뷰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지? XML인데 우리 전문이랑 비슷해. 전문의 이 필드는 필수다. 이 필드는 선택이다. 이 필드 다음에 이 필드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거 정의하듯이 XML은 이런 모양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하는 게 DTD나 XSD라는 거거든. DTD는 이렇게 생겼고 XSD는 이렇게 생겼어. 얘네들의 공통점은 요즘엔 DTD 안 쓰고 다 XSD를 쓰고 XSD 자체도 안 써 요즘에 솔직히. 잘.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XML은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정의해 놓고 그 DTD에 정의된 대로 XML이 잘 생겼으면 이건 밸리드 XML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거야. DTD에다가 예를 들어서 EMPNO는 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기술을 해놨는데 XML에 오타를 냈어. EMPNO NOO 이렇게 쳤어. 그럼 걔는 XML 태그나 이런 게 다 맞아서 XML 문서이긴 하나 밸리드 XML은 아닌 거지. 얘는 뭐겠어? 얘는 웰폼드 XML이지. 왜 그러냐면 밸리드 XML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려면 여기에 DTD 설정이 나와야 되거든. 이 XML의 DTD는 이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꺽쇠 해가지고 DTD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 그럼 XML 컨피그레이션이나 이런 걸로 많이 쓴다고 아까 그랬는데 컨피그레이션으로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밸리드 이 성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뭐냐면 그런 거잖아. 우리 MC큐브 컴피그도 그렇고 티스캔 컴피그도 그렇고 로그 밑에 모드가 나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XML 파서라고 하는 XML 텍스트를 읽어가지고 XML 파서 객체로 만들어주는 파서라고 하는 애가 정합성 체크를 한꺼번에 해주는 거야. 우리가 코딩을 안 하고 우리가 XML 컴피그 파일을 읽었어. 근데 컴피그 파일이 제대로 된 컴피그 파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어차피 유저가 손으로 편집한다고 했을 때 그럼 제대로 된 컴피그 파일인 건지 제대로 된 컴피그 파일만 읽어야 되잖아. 제대로 되지 않은 컴피그 파일 읽으면 잘못 먹으면 체하잖아. 제대로 된 컴피그 파일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려면 우리가 또 그것도 꼼짝 없이 다 코딩을 해야 되겠지. XML 파싱을 해갖고 로그 엘리먼트가 있나? 뭐가 있나? 뭐 이걸 다 체크해서 체크해서 있으면 맞네. 읽어야지. 이렇게 가려면 그거 체크하는 데만도 몇십 라인, 몇백 라인 코딩이 들어갈 거라는 거지. 근데 DTD나 XSD를 가지고 밸리드 XML 만들고 XML다가 여기서 나온 XML 파서한테 야, 이 XML 텍스트를 파싱해 라고 하면은 XML 파서가 DTD나 XSD를 읽은 다음에 어떻게 생겨야 되네를 우리 전문 핸들러처럼 알고 있다가 XML 딱 읽으면 안 맞으면 파서 차원에서 에러를 뱉어버리는 거지. 에러를 뱉으면서 친절하게 여기 EMP에는 EMPNO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뭐 이런 에러 메시지를 뿌려버리는 거라서 이 밸리드 XML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코드량이 준다. 그건 이제 참고적으로 알면 되는 거고 XML 이런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자바를 이용해서 XML을 핸들링 하는 거는 아까 그 JPA처럼 JPA 퍼시스턴트 API처럼 그거는 이제 영속성 어쩌고 뭐고 자바로 XML 처리하는 거는 JAXP라고 해가지고 자바 API for XML 프로세싱을 하는 자바의 그 API가 있어. 이걸 가져다가 XML 파싱을 하면 돼. 이건 다음 시간에 실습하면서 이제 배울 거야. 삭스, 돔, 이 두 개 들어보지 않았어? 혹시? 이건 들어봤지?
XML이 웰컴드 밸리드 이건 안 들어봤어도 XML 하면 삭스, XML 돔 이건 들어봤을까? 돔만 들어봤어? 아 그렇지. 요즘 그 HTML 뭐 프론트엔드 뭐 하려면 돔 핸들링을 해야 되니까. 돔이 뭐야 그러면? 다형. 쿨한데? M은 뭐야? 경우. 매니지먼트 아닌데? 선우, 선우 알 것 같은데? 진짜, 아, 그러네. 삭스는 몰라도 돔은 안 들어볼 수가 없지. 자바스크립트 하다 보면 HTML 돔, get 엘리먼트 해가지고. 그렇지.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도큐먼트가 이 문서지, 문서. 이 도큐먼트를 오브젝트, 객체, 이 오브젝트로 만드는 모델.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그러니까 얘를 쓰면은 이 도큐먼트를 텍스트로 되어 있는 도큐먼트를 주면은 맵을 만들어줘. 쉽게 얘기해서 객체를 만들어줘. 객체를 만드는데 그 객체가 뭐냐면 돔이라는 거야. 돔 객체. 사스는 뭐겠어? Simple Access XML인가? X가 뭔지 모르겠다. XML인가? 그거는 저기 챗한테 물어보고 얘랑이 엄청 큰 차이가 있어. 얘는 그건가? 삭스는 돔부터 얘기하면 돔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XML을 쫙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가지고 쫙 다 읽어가지고 쫙 뭔가를 해가지고 객체로 틱 만들어주는 거지. 삭스는 뭐냐면 한 줄 읽어가지고 야 엘리먼트 시작했어. 어트리뷰트 발견됐어. 엘리먼트 끝났어. 엘리먼트 시작했어. 이벤트를 막 발생시켜줘. 그럼 우리는 그 이벤트를 받아가면서 처리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떤 때 얘를 쓰고 어떤 때 얘를 쓰는 건지만 구분하면 돼. 어떤 때 얘를 쓰고 어떤 때 얘를 쓸까? 일반적으로 첫 번째 XML 파일이 1테라짜리 XML 파일이야. 돔 쓸 수 있어 없어? XML 텍스트가 1테라라는 거는 그걸 가지고 객체를 만들면 한 10배는 된다고 봐야 되거든. 그럼 메모리로 올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돔은 못 써. 근데 XML 파일로 10테라짜리 XML 파일이 뭐 못 나오잖아요. 10테라짜리는 아니더라도 한 500메가짜리는 나올 수 있지. 실제로 우리 하이플러스 XML 500메가짜리가 왔다 갔다 해. 왜냐면 하이플러스랑 통신하는 저기 여행사 그 뭐더라? 저기 걔네 이름 되게 익스피디아 중국의 어쩌고 저쩌고 뻥 어쩌고 뻥샤워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어디 호텔스닷컴 막 이런 데랑 얘가 우리가 하나투어에다가 우리 비행기 좀 알려줘 어디 여행사 좀 알려줘 그럼 하나투어가 XML 가져와 가지고 이 XML을 합치거든. 그럼 XML 하나가 한 7, 800메가 돼. 거기에서 그 항공권만 틱틱틱틱 뽑아내는 거야. 그럼 그걸 돔으로 해야 될까? 삭스로 해야 될까? 그렇지. 500메가짜리를 객체로 다 여기서 모든 데이터를 다 쓰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를 굳이 객체로 만들어서 500메가짜리 XML이니까 메모리로 올렸더니 1기가짜리 돔을 만들어서 거기서 틱틱틱 3개 쓰는 것보다 삭스로 500메가짜리 XML을 라인 단위로 쫙 읽어가면서 항공권 관련된 엘리먼트만 나머지 엘리먼트들은 다 그냥 스킵 하다가 항공권 관련된 엘리먼트가 딱 발견이 되면은 거기서 항공권 아이디랑 뭐 시간, 금액만 촉 빼오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삭스를 쓰는 거지. 돔은 언제 쓰냐? 이게 HTML이야. HTML이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엘리먼트를 새로 추가도 해야 되고 엘리먼트의 값도 바꿔야 되고 막 이거를 XML을 동적으로 막 수정을 해야 돼. set, get 하면서 자바스크립트 보면 그거잖아. document.get element 해가지고 header h1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HTML에 여기 EMP 태그가 아니고 H1 태그가 있다는 거고, get elements 하면은 모든 H1 태그가 다 나오고, 여기다가 ID 해가지고 ID 달아주면은 샵 하고 get element 하면 걔만 톡 튀어나오고, 그게 니들은 몰랐지만 돔이었던 거고, 그 돔이 이 돔이 맞아.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거 JAXP 가지고 삭스 돔 같이 해볼 거고, XSLT, XPath 써볼 거고, XSLT는 혹시 들어본 적 있었어? 한때 유행했었어. 니들이 IT 입문하기 전에. 근데 요즘에 XPath도 마찬가지고. 근데 알아두면 뭐 나쁠 거는 없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습을 할 거고. XML이 유행할 때,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2010년 사이. 이 정도 때 뭐가 유행했냐면, 요즘은 그게 유행하잖아. 오픈 API. 오픈 API 들어봤지? 여기 오픈 API 얘기 못 들어본 사람. REST, 오픈 API 얘기 못 들어본 사람 없을 거야. 니들이 딱 10년 전에 IT 쪽에 넘어와서 입사를 했으면, 그때는 무슨 얘기만 자꾸 나왔을 거냐면, 웹 서비스, SOAP, 이런 얘기들로 도배가 돼 있었을 거야. 그리고 책도 서점에 그런 책들만 그냥 주기장창 꽂혀 있고, 웹 서비스, 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이 SOAP 얘네들이 다 XML로 돼 있어. 오픈 API는 JSON으로 돼 있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SOAP은 XML로 돼 있다는 거. 지금도 우리가 SOAP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MC큐브 SOAP 전문 통신 하거든? 그럼 MC큐브 입장에서 그 상대 기관하고 상대 기관에서 MC큐브 쪽으로 SOAP 전문을 쏴준다. SOAP 전문이 HTTP 헤더 달고 바디가 XML이거든. XML인데 그 XML이 SOAP 관련된 XML인 거지.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일 수 있냐면 상대방은 우리를 웹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SOAP으로 뭘 호출해야 될 케이스가 있어. 그럼 그쪽은 웹 서비스를 오픈해 놨다는 거지. 오픈 API 오픈해 놓은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이쪽 IT 쪽에서도 유행은 돌고 돈다라고 하는 거지. 웹 서비스나 오픈 API나 다 비슷비슷해. 그때그때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지. 마지막 XML은 왜 여기 X자를 붙였냐, 그리고 익스텐저블로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는 이 생긴 건 XML 똑같은데 DTD나 XSD, 특히 XSD를 여러 벌을 만들어 놨어. 여러 벌을 만들어 놨다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IFR에서 들어봤을걸? 우리 광현이 하고 있는? 우리 제품 교육할 때 저기 연결재무제표, IFRS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게 그 회계 쪽이거든. 회계라고 하면은 회사의 그 재무적인 흐름이랑 이런 것들을 잘 정의해서 전산 시스템인데 그거를 그건 거야.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우리 회사로 니들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줘라 라고 하면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잖아. 어떻게 넘겨주냐면 XML로 넘겨주는 거야. XML을 넘겨주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회사가 수천 개가 있잖아. 수천 개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넘기고 쟤는 저렇게 넘기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 여기서 뭘 만드는 거냐면 XSD를 만들어 갖고 회계 매출을 넘겨오는 XML은 이렇게 생겨야 돼. 무슨 엘리먼트가 맨 앞에 나와야 되고 금액은 뭐로 하고 규칙을 다 정해. 그래서 그거를 회계 XML이라고 해가지고 뭐 표준을 하나 만들어. 그래가지고 XML이긴 한데 회계 쪽에 쓰는 XML이라고 해가지고 표준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또 무슨 어쩌고 ML이라고 해. 그 다음에 수학하는 사람들이 수학 기호 있잖아. 저기 문서 같은 데 보면은 시그마 뭐부터 몇 가지 이게 뭐지? 저기 미분하는 거? 다 문과지? 우리 그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어. 그런 거를 XML로 정의를 해. 그 시그마는 시그마 텍 엘리먼트 뭐는 뭐 하고 XML로 다 정해가지고 수학 공식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식을 적어놓은 XML을 또 MassML 뭐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이런 식으로 XML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표준을 만들어갖고 XML 쓰는 거야.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XML, 이 단순한 걸 가지고 확장한 거잖아. 그래서 얘가 X자가 붙은 게 확장하기 편한 확장 가능이 이 단순함의 규칙을 조금 규칙을 더하고 해가지고 응용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뭐 무한정 막 확장할 수 있는 거지. 이 XSD라고 하는 쪽도 들어가 보면은 진짜 이따만한 책 한 서너 권 읽어야 되는 분야이긴 한데 얘도 상속도 있고 뭐도 있고 있어. 그러니까 팩의 XSD를 상속받아가지고 뭐 만들고 상속에 해가지고 이쪽이 엄청난 또 저들만의 세계가 또 있는데 우린 다행히 그런 건 안 배워도 된다. 그래서 XML이 되게 그때 그거 했다. 10분만 쉬었다가 할까?